예,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금융비리가 또 있잖아요. 아, 크죠. 이게 크다고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징역 10년이나 20년이나 이거 밝혀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이라는 경우에 이 한국투자금융의 그 차장이 차장이죠. 금고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동양대에서 PC를 빼낼 때 이게 이제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거든. 예, 예. 이 도우미를 한국투자금융 차장인가가 했고 예. 그 금융회사 차장이 했고 이 차장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콕 집어서. 그렇죠. 그래서 뽀로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 코링크에 관계돼 가지고 좀 큰 게 또 터져 있거든. 큰 의혹이 그렇죠. 또 불거졌다고. 이게 뭐냐면 코링크가 이게 그 WFM이라는 그 우회 상장 상장사에다가 우회 상장을 시켰죠. 시켰거든. 코링크가. 예. 그 조국 일가가 투자한 회사를. 예, 예. 근데 그 우회 상장에서 이제 자본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된 10억 5천만 원인가 또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진짜로 행방이 묘연해졌으면 이게 위장납입 찍기 같은 게. 찍히죠. 그럼 이거 심각한 배임 행령이거든. 만약 30년 전에 그렇다면. 사업할 때 저 명동에서 얼마 빌려가지고 자본금 10억 해놓고 그거는 이제 흔히 있었던 일인데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니 이거는 그게 30년 전에는 그 처벌을 안 받았는데 예. 10한 5, 6년 전부터 그러니까 IMF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자면 IT 사기 뭐 이런 거 그거 위장 납입하면 그거 찍기로 그냥 걸려요. 그 경우에는 위장 납입은 좀 덜한데 네. 그거 말고 이 상장회사 둘러싼 위장 납입은 이제 전환사채 같은 걸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돈 안 집어넣고 회사 집어먹은 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돈을 100억을 질러놓고 그럼 전환사채 왕창 받았잖아. 전환사채는 주식 아니야. 주식이죠. 근데 회사에 들어간 100억은 뒤로 해서 백도어로 해서 다시 내 호주머니로 들어와. 들어와요. 그럼 저는 회사에 한 푼도 안 받고 회사 집어먹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몇십억 이런 게 10억 20억짜리가 이런 게 걸리면 이게 징역을 거의 10년 살아요. 예. 이게 찍기에 해당한다고. 만약에 이게 의혹이 그게 해명이 안 되면. 한국 IT 붐 초기에는 그 전환사채 가지고 몇백억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회 상장, 우회 상장이죠. 그 다음에 관급공사 했잖아요. 그 WFM이 관급공사로 매출이 급팽창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뭐 그게 한 800억 정도까지. 이런 의혹을 받는 그 회사의 주식인데 그걸 코링크 임원 해외로 튄 사람들이 튀기 직전에 상상저축은행에 맡기고서 그 주식을 39억을 담보로 했고 39억을 뺐다고. 그것도 시가총액 시가 100%. 예, 시가 100%를 인정받아서. 그러면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아파트 현물성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구할 때도 맥시멈 70%인데. 맥시멈 70% 60% 아니에요. 담보 가치 인정이. 그렇죠. 100% 인정했는데 이 회사는 조금만 시간 두면 이게 주가가 바닥칠 게 거의 확실한 회사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 스캔들이 나오고 난 뒤에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든 주가가.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주가의 100%로 주식을 담보로 줬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저축은행은 또 배임 혐의가 또 주어져.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39억이 지금 개인 돈이 아니라 코링크라는 회사의 돈인데 회사에 만약에 이 돈이 안 남아 있으면 해외로 튄 임원들이 이 돈 갖고 튀었다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횡령이 돼. 횡령 배임이야. 그렇죠. 횡령 배임이죠. 아니 뭐 전체 그림이 막 무시무시한 거예요. 난 이거 보면서 그 윤석열 검사팀이 아니더라도 뭐 대충 한국에서 맞아. 대충 그 우리 한국의 그 경제 흐름이나 혹은 또 금융 관계된 거 기본 구도로 봐서 이미 판단이 되는 일인데. 아니래요, 모른대요. 뭐 잃어버리게 제가 들은 얘기는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검찰 1000명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검찰 1000명이. 그리고 은행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어요. 참나.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1000명이 부글부글 끓어서 윤석열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요새 검찰 조직이 밑에서 이렇게 수사하겠습니다 올리면 그 수사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면 그게 근거에 남는다는 거야.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당 개입이 돼서 나중에 형사처벌이라는 게 정권 바뀐 다음에. 그래서 그 수사하지 말라라고 위에서 말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막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좋은 의미로 한국이 투명한 사회 뭐 민주화 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촛불혁명으로도 못 망쳤어. 촛불혁명은 겉으로는 저 뭐야 공정을 내세우고 뭐 이야기했는데 예. 거꾸로 된 거는 촛불만 사람이다. 그리고 촛불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만 이익을 취한다. 뭐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사학비리 문제 있다고 여기.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뭐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문제예요. 학령층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연령층에 대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예. 그럼 학교가 이제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 사학비리는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상황이 말 그렇군요. 못할 자금 예. 쓸 때 예. 예를 들어서 학교가 옆에 자투리 땅을 좀 사야 돼. 근데 그쪽 지주가 알박기를 해놨어. 그래 그 지주가 이제 학교 이사장한테 우리 문서는 3억에 거래한 걸로 하고 나한테 3억 언더 더 테이블로 주셔. 나 세금 내기 싫습니다. 이러면 이제 학교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3억을 예. 언더 더 테이블 돈을 만들어야 돼. 왜?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 경영 책임을 하다 보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100% 투명한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곳곳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거랑 관련된 사학비리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예.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버릇이 돼 갖고 또 이제 그렇죠. 학교 운영 주체 입장에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 급하면 내 돈도 학교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학교 돈도 급하면 내가 쓰지. 근데 그걸 이제 어느 한 시점을 딱 자르면 내 돈 학교에 넣은 거는 안 쳐. 예. 내가 학교에 빌려준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돈 내가 잠깐 빌려 쓴 거 이거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니까 정당한 프로세스 안 밟아서 이거는 배임 횡령이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사학비리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뭐 아주 버젓한 이 중요한 사학도 대학도 뭐 사학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다 보면은 이게 법규나 이렇게 해서 전형이 많아요. 전용. 전용.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 써야 되는 한국이 예산을 이제 여기 쓰고. 언제 1월달에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다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A라고 하는 항목을 B라고 하는 항목을 예산 일시적으로 전용이 되지. 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얽히다 보면 뭐 어쩌다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될 때가 있다고. 감사를 이게. 하다 보면 좀 심한 경우는 예. 몇십억이 될 수가 있고 뭐 적으면 뭐 아무리 많아도 적어도 몇 억은 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있는데 그걸로 그러면 이제 그 앞뒤 설명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횡령이라고 그래요. 횡령이 예산 전용 이래서 횡령이라고 그냥 그렇게 횡령, 발표해서 이제 했어. 매도해 버리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 아마 풀리지. 몇 천만 원 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돼요. 글쎄 그런 경우들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악질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 조국 일간의 이 웅동학원 건은 이게 아니라 예. 학교가 폐업할 걸 대비한 비리야. 그렇죠. 학교가 폐업을 하면 학교 재산이 학교법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잖아요. 국가 그렇죠. 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국 일가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면 학교가 폐업할 걸 대비해서 학교랑 이상야릇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킨 거라고. 그리고 소송에서 소송은 저기 아주 묘하게 방어도 안 했고. 방어도 안 했고. 예. 그래서 조국 일가가 학교에 대해서 채권을 수십억 50몇 억인가 뭐 30몇 확보를 억 하고 있죠.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업을 했어. 포기를 해야 될 때. 포기를 하게 되면 청산을 하잖아. 법인 청산에 딱 들어가면 빚은 갚고 청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50몇 억이 개인한테 오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이런 학교 폐업을 대비한 비리는 난 처음 봐. 지금 내가는 조국 사건을 놓고 지금 우리 사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많은 사학의 진짜 열받을 거라고 사학 경영자들이. 아니 조국의 수법을 차용할까 겁시나요? 참. 아 그래 그걸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조금이라도 겁이 있다든지 양심이 있으면 그 짓 못해요. 자해 공갈을 할 이거는 거의 범죄형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야. 저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법적으로 편법으로 불법, 편법 혹은 뭐 적법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편법과 불법 중에 두 가지 경계에 있거나 불법에 가까운 건데 그리고 또 얼마나 뻔뻔스럽게 이 지금 저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다는 말이 참 터졌다고 입인지 모르겠지만은 사학을 포기를 하겠다 자기들 가족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잘 됐어
빨리 언제 아니 채권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채권 포기했다. 예, 그 채권 포기야.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채권이 정당하면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채권이 정당치 않았으면 감옥을 가야지 음모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선을 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아유. 또 이거 말 조심해야지. 자기의 위선과 예. 위선을 덮기 위한 예. 그 수사로서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좀 황당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조국 수호대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 조국 수호대에 나선 문팔육 집단은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이거 굉장한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한번 꼽아보자고요. 일단 하면 수호하려고 하고 사소하고 조국을 수호하고 구하려고 하면은 진실이 폭로됩니다. 그렇죠. 지금 진실이 CSI식으로 자꾸 드러나. 자꾸 드러나. 거짓말이 거짓말 만들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이건 수사를 하고 이걸 정의를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 조직 1000명이 다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재 선거 관련해서 이게 뭐야? 이게 말하면 인지수사. 보통은 이제 수사가 고발을 받아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온 국민 인지수사야. 온 국민이 인지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한국당이다, 시민단체다 지금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드러난 소위 말하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신났죠. 정의를 세우는 기회니까. 지금 문팔육 집단이 진실에 대해서 싸워야 돼. 그다음에 1000명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1000명 검찰 전체랑 싸워야 돼. 또 그다음에 무슨 문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치 영역, 법정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는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정당성, 사람들이 인지하는 내가 저런 능력자에게 저런 도덕적인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권위예요. 그런데 이거는 환멸이에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권력이 식물화되는 거죠. 저게 인간이냐? 인격 파탄 아닌가? 인격 파탄자가 법률을 수호한다고? 대한민국 법률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말은 안 하지만은 모든 국민들의 지금 환멸감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조국을 수호하려면. 그게 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이게 이제 네 번째와 관련되는데 이게 핵심 지지층들을 다 이탈시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이탈 경향에 또 싸워야 돼. 핵심 지지층이라 어떤 층? 다 이렇잖아. 이미 지금 10대 말지 18세로 이제 국민 투표도 옮기고 하여튼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그 중요한 이 세대가 있어요. 20대가 지금 전부 빠져나가고 있거든.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90%가 문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 한국당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문에 대해서 반문을 취합니다. 글쎄. 뭐 거덕에 당선됐는데 그 다음에 이 세력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 문팔육 전체 세력 소위 말하자면은 그 운동권 꼰대에 대해서 주사 꼰대, 좌빨 꼰대 혹은 운동권 꼰대라고 진보 꼰대, 진보 꼰대. 그러면은 진보 꼰대란 말을 쓰잖아 지금 애들이. 그렇다고요. 젊은 애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러면 이제 문팔육 집단은 조국이랑 손잡고 같이 또 동반 자살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탕 해먹고 먹튀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무력을 쓰든지 부정선거를 하든지 무슨 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사적생 뭐 이러면서 이제 무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수호하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야, 그거 참 그게 캐션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어둠 세계의 황태자가 아닌가. 저는 이제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실장이 오늘 이렇게 수호하려는 건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던데 난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그거보다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패배해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결집 들어가면 돼. 김밥 말아서. 얼마 그런 덜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못 물러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죠. 나는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이가 어둠의 세력의 황태자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낙점을 받은. 어디선가 낙점을 받. 근데 어디야 그게?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짚히는 데는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안 꺼내려는 거지. 조금 더 보고 두고 봅시다. 아니, 나도 안 꺼내. 물도 안 꺼내죠. 왜냐면 그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꺼내면 안 되지. 근데 어둠의 세력의 황태자에게 낙점받았다. 그게 이제 뭐 약간의 사인이 하나 있었죠. 계속 기자들이 묻는 게 법무장관을 나가는 게 차기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차기 대선 출마하려는 보석이냐? 아니 뭐 그렇죠. 그렇게 사실 물으니까 차기로 낙점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황태자는 맞아요. 하는 행동은 지금 세 가지인데 결코 명예롭지 못하지만은 그야말로 꼭 그 저기 마피아 황태자 같은 짓거리를 아니요, 했잖아요. 아주 어두컴컴한 데서 조국이를 차기로 낙점을 줘서 황태자로 찍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국이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일단 얼굴이 반반하잖아. 그리고 말도 번더러 잘해요. 말도 번대로 해. 그 목소리도 사근사근 조근조근해. 학벌도 그리고 좋고. 학벌 스펙도 괜찮고. 그것도 다 사기입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이 차기를 위한 이제 황태자로 딱 하기가 좋단 말이야, 포장을. 그리고 모든 그 소위 말하자면 진실과 양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그걸 다 능히 견딜 만한 두꺼운 그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감추는 자기를 감추고 그 내공이 노하우가 많지. 높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낙점한 황태자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조국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엑스파일 금고일 거예요. 그렇죠.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죠, 뭐. 그렇죠. 시한폭탄성 원폭. 원폭이죠. 민정수석을 해서 모든 엑스파일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면 저 사람이 열받아 버려서 같이 까버리면 그거 완전 원폭 터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안 하고 만약에 자기가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 성찰이 아니라 자성과 수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물러나고 자기 그러면은 스스로 감옥 가면 모르는데 감옥 가도 가면 모르는데 이걸 옆에서 해갖고 잘못해서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제가 원폭으로 터지는다. 이 공포가 있을 거예요. 감옥 가면 시한폭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황태자로 낙점했던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황태자 그 임명을 철회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폭을 터뜨리겠죠. 원폭이 되겠죠. 나는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제로 당하지 마시고 그 건강하시게 몸 온전하게 잘 보존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씨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안팎으로 대한민국은 인간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예외적이고 가장 별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 부조리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조리가 정상으로 되느냐, 뭐 조국과 문재인 문팔육한테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경밀적이고 환멸적인 상황을 각성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분노 게이지나 구역질 게이지가 이제 임계치를 이제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이번 10월 3일 날 예, 예. 좀 판이 좀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야 국가의 주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인은 우리 자유시민이야 라는 그 자유혁명 선언이 있을 예.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꼭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그 크리스찬들이 전부 기도하겠다고 좀 나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을 좀 어저께도 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그 경복궁역에서 저 아래까지가 이제 그 서울역 있는 데인데 예, 예. 일단 이 메인이 이 남북으로 걸친 그러니까 이 그 저기 광화문에서 그 서울역까지. 예. 여기까지 이 빨간 게 이제 이 메인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을지로통이 다 이제 그렇네. 다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종로통이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저기 동대문까지 예, 예. 또 을지로통은 저기 그 어디요 저 그 서소문에서 동대문까지 예, 예. 그리고 청와대 서쪽 동쪽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넘치는 것 때문에 경복궁역에서 저기 그 사직터널까지랑 그리고 저기 어디요 그 저기 안국동해서 다시 종로 2가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이제 넘실거리가 나오겠다고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거기 이제 태극기 쪽 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기독교에서 이제 그 애가 타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다고 이제 나오시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얼마냐 이게 계산하셨어요? 예, 총 면적이 56만 2,877제곱미터예요. 와, 17만 평쯤 되겠네. 그렇죠. 저 정도 되면 그 옛날에 뭐 100만 촛불, 200만 촛불 다 개노가래. 저거요. 60만 명 나오면 다 맺 거야. 다 먹혔죠. 예, 1제곱미터당 한 명 꼴이고 평균. 그리고 저기 총 연장 길이는 16km니까 네. 한 60만 명 나오면 되는데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는 이제 그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예요. 예, 주체는 예, 예. 한국교회 기도연합이라는 비상설 연대기구고요. 이 비상설 연대기구는 17개 광역기독교연합과 226개 기초기독교연합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예, 예, 이 행사를 위한 비상설 연대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연합이 주최를 하고 예, 예. 한국교회 기도의 날 그렇게 해서 그게 12시에서 12시 30분 정도까지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순수한 기도 모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선 태극기 집회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마 그날 태극기 집회 슬로건이 뭐 오늘 우리는 자유혁명을 선언한다. 뭐 이 정도 슬로건이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저기 그거 얘기하면은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뺏긴 나라 자유혁명으로 수복한다. 어이. 어이, 어렸을 때 무슨 뭐 불교신 포스터 같은 아, 거, 뭐 포스터 문구 잘. 포스터가 그림도 있었어. 갑자기 부끄러워서 나 그림도 잘 그려서. 그 예. 사실 그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그럼요. 이런 예. 정말 이 부조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좀 더 다시 자존심 회복합시다. 홍콩 700만에서 예. 200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에서 60만 나오면 우리가 자유혁명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또 홍콩은 도시 네. 지역이지만은 한국도 사실은 이제 이 광화문에서만 했어야 될 게 아니라 거의 전국 동시에 예, 이제 하면은 이제 3,400만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리고 예. 평화롭게 그리고 그 또다시 소위 시련을 넘은 자유를 예. 우리가 수복을 해야죠. 예. 아유, 오늘 저기 조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